예능 살림남에 출연해 대중의 얼굴을 알린 유튜버 이희철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보를 또 전해드리게 되어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희철의 비보는 고인의 절친 유튜버 풍자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풍자는 자신의 SNS에 이 글을 쓰면서도 믿어지지 않지만 오빠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지인분들 중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 글 남긴다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서울살롱 이희철 오빠가 오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고인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풍자는 부디 좋은 곳 갈 수 있길 기도해달라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지인분들이 많은데 연락처나 메시지로 말을 한다면 장례식장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전하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살림남 등에서 보인 고인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기억하는 대중은 이 같은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고인의 사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졌는데 이희철의 동생은 고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밝히며 최근에는 오빠 몸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했다.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유족이 이 같이 고인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억측을 바로잡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편안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이희철이 생전 남긴 마지막 글도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SNS에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아홉수 2024년 사실 저에게는 건강도 마음도 지치고 참 정말 힘든 한 해였다 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아픈 만큼 배우고 성장한다는 걸 잘 알아서 겸허하고 단단하게 잘 이겨 내리라 믿고 기꺼이 감사하게 잘 보내주려 한다. 이 또한 고마웠다고 라며 아픔을 딛고 나아가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긍정적 면모를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고인은 다재다능한 면모를 통해 인플루언서 겸 요식업 CEO, 포토그래퍼 겸 비주얼 디렉터로 활약했는데요. 이희철은 장기용, 산다라박, 윤호윤호, 박재범, 기안 84 등 많은 셀럽들이 방문하는 압구정 힙플레이스의 사장이자 포토그래퍼, 비주얼 디렉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프로 엔잡러였습니다. 특히 풍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조회수 200만 뷰를 기록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죠. 살림남에서 선보였던 주위를 향한 따뜻한 마음 씀씀이와 배려심은 여전히 보는 이들에게 먹먹함을 자아내죠. 풍자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희철은 지난 2023년 풍자와 함께 살림남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는데요. 이희철은 풍자의 추천으로 방송에 출연해 정성 깃든 집밥을 대령하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풍자는 이희철이 사람을 잘 챙기고 요리 실력이 셰프급이어서 추천하게 됐다고 하며 이희철을 자랑스러워했죠. 또한 살림남에 출연해 자신만의 특별 관리 비법을 소개하며 가지고 있는 화장품 다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된다 라고 밝혀 화제도 됐는데요. 살림남에서 풍자는 이희철 집에 방문했는데 집에 들어서자 이희철의 강아지들이 손님을 반기며 친숙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풍자는 살림남 최초 부촌 노른자 땅 한남동에 위치한 집에 찾아간 뒤 이희철을 보자마자 거짓된 삶이라며 진짜 모습 폭로에 나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냉장고에 풍자는 평소와 다르다고 폭로했고 이희철은 공중파잖아 라며 정리를 한 것이라고 털어줘. 이어 이희철은 명품이 가득한 옷장과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 찬 맥시멀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풍자에게 옷장에 있는 옷부터 화장품, 엄마 반찬 등을 모조리 꺼내주며 한남동 큰손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죠. 이희철은 그 외에도 이희철의 브이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부터 다양한 썰을 푸는 콘텐츠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생전 SBS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 출연해 방송인으로서 활약했으며 서울살롱이라는 코스메틱 브랜드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기도 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인들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동료 연예인들도 고인을 떠나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배우 정의루는 예쁜 우리 형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 우리 다시 만나서 수다 떨자. 많이 고마웠어. 천사 이희철 조금만 쉬고 있어 라며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인 박슬기도 희철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너무 믿기지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친구라니 너라니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가혹해. 그저 인정해야 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 밉다. 곧 갈게.
가는 길 춥지 않게? 거기선 아프지 않게 잘 갈 수 있게. 따뜻한 인사 전하러 갈게. 라고 애도했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보로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많아서 참 비통함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배우 김수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테랑 여배우들의 파워를 보여준 마파도를 필두로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 여러 히트작에서 걸쭉한 사투리와 차진 욕설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은 그녀는 유쾌 통쾌 상쾌한 욕쟁이 할머니 캐릭터로 독보적 입지를 다지기도 한 분인데요. 하지만 한편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는데요. 한 기자는 우연찮게 그녀의 병문안 갔을 때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조금 긴장해 쭈뼛거리던 기자에게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달라고 한다고 스트레스를 토로하다 자기도? 라며 돌아보시며 분위기를 풀어주신 센스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고민하다 챙겨간 꽃다발을 반기시면서도 길가에서 꺾어와도 되는데 나는 들꽃이 더 좋다 던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돌아서는 길엔 김치며 게장을 보내주신다며 주소를 내놓으라 해서 사양하느라 진땀을 뺐을 정도였다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손맛 가득한 밥상에 배고픈 이들 먹이는 것에 진정진심이셨는데 여러 순간들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예계 동료 후배들을 가리지 않고 베풀다 못해 넘쳐난 그녀의 따스한 손길은 곳곳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요. 그녀의 미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수미와 탁재훈, 이상민, 장동민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난 주인공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고된 아르바이트를 이어온 서강대 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간 3개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본 적도 있다는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도 취업 준비 대신 학업과 커피숍 알바, 교내 근로를 병행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걸 바라보는 김수미의 내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수미 역시 과거 서강대에 합격했었는데 등록금 26만 원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김수미는 자신의 후배가 될 수도 있었던 이 학생에게 앞으로 남은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건넸고 빚은 갚고 다녀 라고 따뜻한 말을 덧붙여 감동을 줬습니다. 또 김수미는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고 김우수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철가방 우수 씨의 출연료 한 푼 받지 않고 출연을 한 것이었죠. 철가방 우수 씨는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번 월 70만 원의 돈으로 남몰래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던 고 김우수 씨의 사연을 다룬 영화로 그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과 세상에 알려진 선생 이야기,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 김우수 씨의 일생을 담았는데요. 김수미는 평소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 및 나눔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던 터라 특별 출연 제안을 흔쾌히 결정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수미는 15년 전 태풍 매미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던 당시 고통받은 수해민들을 위해 김치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라면만 보내지 말고 김치도 보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한 트럭에 싣고 내려가 거제 시장에게 준 것이죠. 사실 다음날 홈쇼핑을 예정되어 있었지만 모두 취소하고 기부한 것인데요. 이후 부산에도 기부 행렬을 이어가며 따뜻한 마음을 여기저기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자꾸 좋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김수미 선생님과 최근 하늘로 간 이희철 씨를 추모합니다. 편안하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